그러면 1단계. 자, 꿈은 뭐다? 예, 성공의 시작이에요. 사실 꿈. 내가 지금 저는 뭐 미팅을 하긴 하는데 클로징이 안 된다. 어쩌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 목표가 없으면요. 그렇게 클로징을 안 해요. 우리 리더님들 정말 '내가 시간 속에서 성장하겠지.'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보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근데 내가 진짜 골드 진짜 내가 안 가면 큰일 나겠다. 인제. 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내가 골드 한번 가 봐야지.' 이렇게 해서 골드의 목표를 세우시고 달려가시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신기해요. 예. 제가 클로징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클로징을 안 했나 봐요. 이런 얘기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꿈에 시간이란 게 들어가면요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골드 디렉터 될 거예요 하면 그냥 그건 막연한 꿈일 수 있지만 저는 몇 월 며칠까지 골드 디렉터가 될 거예요 하면 이것은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또 세분화시키다 보면 주간 목표가 될 거고 그것들이 모여서 월간 목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인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항상 저희 목표는요. 퓨처 빌더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야지 예,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막연한 꿈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다면 인제 '퓨처 빌더 내가 할까.'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빌더 정도 하고 그냥 마무리 짓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목표를 낮추지 말고요. 항상 노력을 높이시는 리더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이 목표가 없다고 하면요. 나는 항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표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그냥 바다에 떠 있다고 항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목표가 있어야 그것은 항해고요. 목표가 없다고 하면 그냥 파도에 이렇게 밀려갔다가 저렇게 밀려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요, 배가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얼마 전에 우리 송미 리더님이 그런 뭐 흔들리지 않고 뭐 피는 꽃이 있냐 뭐 이런 그죠? 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예. 저 또한 흔들리면서 이렇게 온 거지. 예, 그래서 지금 흔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하다. 예. 저도 흔들렸던 적들이 있다. 근데 다시 저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고 장기적인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목표 이유가 있다고 하면요. 행동도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저는요 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간절한 사람은 제가 다 느껴져요. 예. 그리고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라인 리더님들이 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퍼플 오션의 리더님들을 봤을 때 저분은 진짜 간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분은 정말 간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간절하다, 간절하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간절하다, 간절하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간절한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간절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옵션이 있다고 하면 또 강력한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나 이거 하다가 뭐 안 되면 내가 예전에 했던 일 하면 되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뭐 어차피 우리 남편 잘 버니까 괜찮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지금 그죠 자녀들 음 10 살이라 할지라도 걔 사주가 엄청나대요. 저희 딸 말고요. 예, 저희 딸 사주가 엄청나고 엄청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가 만나는 분 중에서는요. 인제 10 살인데 걔 사주가 그 아이 사주가 너무 기똥차서 저는 "노후 준비는 그 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말 예, 엄청난 분들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과거에 갇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 아이는 무슨 죄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음. 그래서 본인의 꿈이 있다면 본인이 이루시는 거지 자꾸 아이한테 이루라고 강요하고 남편한테 더 못 벌어오냐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 행동이 강력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 내 진짜 목표, 예, 진짜 목표가 뭔지,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 예, 이것들을 골똘하게 스스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본인에게 좀 질문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근데 인제 why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좋긴 한데 유산화가 어느 언제까지 골드를 가고 싶고 얼마를 벌고 싶고 이런 목표가 없다라고 얼마 전에 우리 송미 리더님이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저는요 그냥 사실 산속에 남편이랑 들어가도 저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 발로 키우고 있어서 그닥 애한테 해 주고 싶은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완전 진심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 수능 만점 여학생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수능 만점 여학생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거 엄청나죠. 예. 저는 하나 틀렸지만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이 순간 또 하나 틀렸다고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전혀 안 놀라고 계시네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능 만점은 엄청난데 어떻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가 이렇게 분명했기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집중하셔 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이 수능 만점 유학생의 대답이 좀 쇼킹했거든요 저는. 저는요 분명한 목표, 꿈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수능을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앞으로 지금은 제가 꿈과 목표가 없지만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그런 꿈과 목표, 예. 그때 만약에 내 진짜 목표와 꿈이 생겼는데 지금 공부하지 않는 것을 엄청나게 후회하는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꿈이 없고 목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리더님들 1년 뒤,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정말. 갑자기 내일 그냥 사인업을 하게 됐는데 아니면 갑자기 내일 누군가 제품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엄청난 나중에 2-3년 뒤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 따라 그냥 이 사업을 판단하고 이 사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 기준에 따라 지금 행동을 좀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꿈과 목표가 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혹시 나중에 정말 아이한테 해 주고 싶은 게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가정을 정말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그래도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임하시다 보면 또 예 그죠 목표가 또 분명해지는 또 날이 올 수 있어요. 추가비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라인이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앞으로 계속 라인이 없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그냥 추가빚이 달 걸. 4번 준다 했을 때 달아 놓을 걸. 이런 후회를 혹시나 하시게 될까 봐. 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추가빚을 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Why가 분명하면요. 집중하고 정말 유산화가 우선순위가 되지 만 Y가 분명하지 않으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 앉아서 줌을 들을 수 있는 그냥 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줌에도 들어오지 않겠죠 물론. 그래서 내가 쪼금 이게 목표가 희미하다고 하면 꿈과 목표를 목이 메입니다. 제가 꿈과 목표를 100일 동안 한번 100번 쓰기를 한번 해 보자. 내가 해 주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요런 목표를 잡아 보신다고 하면 이걸 한번 해 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정말 더 이루고 싶고 정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기고 그래요. 묘한 정말 마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울을 많이 논하시지만 결국 y가 빵이면 100가지 하울을 곱해도 빵이다. y가 1이면 100가지 하울을 곱했을 때 100이다. 그 y가 더 강력하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 큰 숫자가 되겠죠. 네. 그리고 항상 시작의 마음이 농부인가. 정말 이 사람이 유산을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센트럼을 먹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 예. 이런 농부의 마음으로 전달하신다고 하면요. 당연히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예. 그냥 '에이 왜 유산이 물지 헬스비야 55%인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는 제품의 포인트를 본다. 그건 사냥꾼입니다. 예. 그래서 사냥꾼은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아냐. 상대가 가장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리더님들 마음이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그런 밭을 내가 정말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거두는 일이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오늘 씨 뿌리고 내일 거둔다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부의 따님께서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리 파트너분들도 곡식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파트너분들도 스포너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정말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면요. 정말 알려주지 않는 것이 죄 같고 정말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당연히 갑이죠. 왜?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행위들을 내가 하는 건데.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더 이상 갑이 아니에요. 을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예. 소비자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이 먹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누구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전달하신다고 하면요. 사업은 절로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사인업을 했다고 꿈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거, 이 줌 미팅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건 그들의 목표 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리더가 될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직 꿈,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 그분에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 리더님들이 스스로 그분의 가능성을 내가 그냥 아니야. 이렇게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하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간절함이 아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적인 질문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왜? 답이 안 나오는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못할 것 같고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가? 유산화가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내가 지금 조금 다운된다면 '유산화가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라는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시면 '아 그래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못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나는 아닌가 봐. 말자.' 뭐 이렇게 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유산화 제발 선택하시고 아직까지 '잘한 선택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유산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매 순간 노력이란 걸 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한 번도 정말 삶을 그냥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도 저는 해야 되는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삶은 바뀌지 않았고 만약에 제가 유산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제 삶은 힘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 코로나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선택이 어쩌면 노력보다 더 중요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그런 유산화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잘한 선택일까?'라는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유산화도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야겠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다고 하면 반드시 유산화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경험하게 되시는 그날이 오실 거라고 저는 예 이렇게 소리 외쳐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이렇게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의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진짜 저렇게 저 리더님들이 지금은 루비가 되시고 골드가 되셨네. 근데 그때는 계셨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는 사라진 리더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결국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런 파트너분들은요. 다 골드도 가고 루비도 가고 에메랄드도 가고 이렇게 다들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좀 더 내가 그렸던 그 정말 막연했던 꿈 그냥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가까이에 지금 와 계신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 모든 가능성이 있는 유선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이룰 수 있는 도구를 만나셨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늘 조금 다운될 때, 초기 사업자일 때 이 문구를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열정도 없니? 예, 저한테 얘기했어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열정도 없이? 실력도 없는 게?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조금 다운될 때, 열정도 없네. 너 실력도 없잖아. 그럼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파트너분한테 열정도 없어,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리더님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제 막 씨앗을 심어 놓고 왜 당장 꽃이 피지 않으냐고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 제가 사인업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보면 3개월. 3개월 만에 성공하는 일 있습니까? 예. 성공하는 일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피라미드에 가신다고 하면 3개월 만에 갑자기 몇 천 벌고 그건 뭐 성공했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다? 그냥 일시적인 수입일 수 있다. 그래서 피라미드 이상한 데 가서는 또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버실 수 있지만 결국 그건 사람을 잃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방법으로 절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 절대 시간이 적어도 2 년이라고 책에 나와요. 2년 동안 허송세를 보내는 2 년이 아니라 정말 정말 매일매일 정말 시간의 농도를 아주 짙게 이렇게 정말 다시 돌아가도 '나는 그렇게 2 년을 못 보내겠다.' 이 정도의 2 년을 보내신다고 하면요. 권리소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리더님도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왜 꽃 안 피는 거예요. 이렇게 떼쓰지 마시고요. 그 씨를 어디 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은 줬는지 그죠? 그런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시면서 당연히 걸어가시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가시밭길 같고 낭떠러지 같지만 결국 그 안개가 거치고 보면은 다 꽃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더님들 목표가 없다면 뭐다? 항해가 아니라 표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요. 일단 목표가 좀 분명해진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는 뭐지? 이렇게 또 임하신다고 하면요. 좀 더 이 강의가 더 와닿는 강의가 될 거고 그래야지 이 지금 1 시간 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리더님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나의 자세,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조금 여기랑 맞지 않는데 리더 얘기를 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리더십은요.
다양한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훌륭한 리더십의 시작이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예, 결국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리더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실 텐데요. 이 리더십, 훌륭한 리더십은요, 바로 뭐다? 다양한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그죠?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의 그릇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누군가를 만날 때 그래 이분의 관점을 그냥 무조건 배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사람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리더님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꿈, 목표를 이루어 가시면서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